예,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랩이요. 어, 우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수업은 제가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이제 올려드릴 거고, 참석은, 예, 오늘 선거일이기 때문에 투표하신 분들은 참석을 하시도록 하시고,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수업을 빠지시고 지금 가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부분에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 것이고, 어, 조교하고 이제 같이 하는 세션은 조교가 이제 뭐 1시간 강의가 끝나고 조교가 이제 도와드릴 것이고, 그때 참석이 가능한 분들은 참석을 하시고, 출석은 안 부를 거고, 그리고 혹시 어, 투표하러 가야 돼서 참석을 못하는 분들은, 이번 주 중에 아무 때나 저나 조교한테 따로 약속을 잡으셔서, 화상으로 만나서 이제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자기 투표소, 오늘은 선거 날이기 때문에 자기 주민등록지에 가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중에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기 투표소 찾기 해서 어딘지, 저 같으면 우리 동네 초등학교 어디 몇 학년 몇 반으로 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는 뭐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랑 관계없지만, 오늘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거 마치고 바로 찾아서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수업 내용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파이썬 가지고 뭘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파이썬 가지고 뭐 매트릭스 벡터 다루고 그림도 그려보고 뭐 이런 것들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펜다스 모듈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걔는 데이터들을 어디서 긁어오고, 우리 뭐 엑셀 표 불러와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데이터들 처리하고, 어, 그런 것 그런 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특화된 그런 모듈인데요. 그거를 살펴볼 것이고, 뭐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또 그걸 활용한 이제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 주엔 하나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 펜다스 모듈 쪽으로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아까 띄워놨는데, 이렇게 이제 뜨게 될 것이고, 다들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했던 것처럼 첫 셀 보시면 이제 펜다스라는 모듈을 불러 쓸 것이고, 우리가 뭐 뒤에 에즈하고 붙은 별명은 여러분들 붙이시기 나름인데요. 저는 뭐 PD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넘파이, 매트플로트 라이브러리, 파이플론 이런 것들은 항상 쓸 테니까 같이 불러보시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내 구글 드라이브를 지금 이 로컬로 마운팅하기 위한 이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순서대로 해볼게요. 첫 번째 셀, 세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 밑에 이제 콜랩 노트북 드라이브 밑에 2370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모든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이렇게 마운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운팅을 하셨으면 우리가 이제 그 로컬 드라이브에 내 파일들을 올려놓고 그걸 뭐 불러오고 아니면 웹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런 짓들을 할 텐데, 우선 여기 오늘 웹페이지에 보시면 이 수업 웹페이지에 펜다스 모듈이 있고 옆에 이제 어떤 CSV 파일이 하나 있잖아요. 얘를 각자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얘를 내가 로컬로 마운팅 해놓은 내 구글 드라이브에 그 디렉토리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지금 좀 해주세요. kfxsim.csv를 구글 드라이브에 작업 마운팅 시킨 로컬 드라이브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이 CSV가 어떤 파일이냐면 어떤 엑셀 뭐 CSV가 이제 콤마 separated V가 뭐죠? value 이렇게 해서 이제 쉼표로 분리된 어떤 엑셀 데이터 같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컬럼을 보면은 time이라고 해서 어떤 시간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에 쭉 나타나는 컬럼들이 맨 위에 보면 컬럼 이름들이 있고요. 뭐 어떤 위치, 그다음에 무슨 뭐 어떤 각도 정보들이 쭉 있는 것 같고 속도, 뭐 가속도 이렇게 막 글자들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떤 비행기가 끝에 데이터가 지금 시간을 끝까지 보시면 20초 동안 비행하면서 얘가 어떤 자세로 갖고 어떤 각도, 지면 대비 어떤 각도로 비행을 하고 있고 비행기가 속도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 된 20초 동안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 데이터는 1초에 100번씩 기록을 한 이제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걔를 그 로컬 드라이브 마운팅 하셨으면 다시 우리 하셨으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이런 CSV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컬럼별로 이쪽 컬럼은 무슨 데이터, 이쪽 컬럼은 무슨 데이터 이렇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뭐 편하게 익숙하게 알기로는 그뭐 엑셀 데이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CSV 어떤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거를 이제 다루는 어떤 객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면 아까 봤던 그 CSV 파일을 이렇게 묶어놓은 어떤 객체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데 이 첫 번째 이제 로딩 데이터 여기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게 보면 pd pandas 밑에 read csv라는 파일을 내가 사용을 했고 그 함수에다가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 이름을 써줬고 그리고 딜리미터는 쉼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딜리미터는 뭐냐면 내 데이터들이 뭘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근데 내 CSV 파일은 텍스트 파일로 열어보시면 아까 웹에서 봤을 때는 어떤 칸이 쳐져서 이렇게 보였지만 텍스트 에디터를 열어보시면 그 숫자들이 전부 다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면 여기 쉼표를 써주면 지가 알아서 그 컬럼별로 분리를 해주고 뭐 쉼표 아니라 공백으로 분리되어 있다, 탭으로 분리되어 있다 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실행을 하면 에러가 안 떴으면 이 df라는 거 안에 그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df, 이 첫 번째 줄은 뭐예요? df의 shape.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넘파이에서 매트릭스 shape 본 것처럼 df shape를 첫 줄에 출력을 해봤더니 2001줄. 왜냐하면 0초부터 20초까지 100헬즈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2000, 로우는 2001개고 그다음에 컬럼은 21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것이고 그리고 df가 이제 결국 그 개고 그렇죠? df가 결국에는 df를 출력을 해보면 이 안에 아까 봤던 그 엑셀 데이터, 걔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묶어서 똑같이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여줬는데, 이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는 안 보여줘. 기본적으로는 다는 안 보여줘. 처음에 한 5줄, 그리고 마지막에 한 5줄 이렇게 보여줬어요. 쭉 살펴보시면 컬럼이 20개가 하나, 둘, 셋 쭉 해서 20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df를 그냥 출력하지 않고 df.head 헤드 10 이렇게 쓰면 윗줄에 위에 10줄만 출력을 해달라. 아니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뭐 테일. 그러면 끝에 이제 5개가 기본인가 보네요. 20개 이렇게 하면 마지막 데이터 20개를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df를 리스트로 묶어서 출력을 해보면 이 각 컬럼들이 어떤 데이터인지, 그러니까 요 맨 윗줄에 있는 그 각 컬럼의 이름들을 쭉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numPy의 어레이로 집어넣어서 한 컬럼을, 예를 들어서 타임 컬럼을, 첫 번째 컬럼 타임을 뭐 어디 t라는 어레이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flight path angle이라는 그 데이터를 어떤 뭐 y라는 어레이에 집어넣고, numPy에 집어넣었으면, 어레이에 집어넣었으면 뭐 걔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수고스럽다고 생각을 했는지, 여기 이제 그냥 넘파이에 집어넣지 않고 데이터 프레임 상에서 걔를 그냥 그 파이프로서 넘겨주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첫 줄에 보면 그림을 띄운 다음에 첫 번째 플롯을 하는데 타임 컬럼하고 요 컬럼을 X, Y에다가 그리고 타임하고 피치 그리고 타임하고 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피치 롤 컬럼이 실제로 있나 살펴보면 여기 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끝에서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줄 보시면 요 피치롤이라는 컬럼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컬럼들을 다 그리고, 그래서 보면 이 이 색깔을 특별히 지정 안 하면 첫 번째 데이터는 파란색, 두 번째 데이터는 뭐죠? 주황색, 세 번째 데이터는 이제 녹색, 이런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뭐 우리 저번 시간에 해본 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요였고, 이렇게 하면 어, 예, 그러면 요 피치로 이렇게 어, 레이블을 붙여줄 수가 있고, 어, 지금 어, CSV 파일이 안 읽힌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학생들도 다 그런가요? 예. 아마 자기가 지정해놓은 로컬 드라이브로 다른 드라이브에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내가 얘를 어떻게 했냐면 그 내 드라이브 밑에 콜랩 노트북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걔 밑에 2370이라는 디렉토리에 지금 마운팅을 해놓은 거니까 그 CSV 파일을 내 드라이브 밑에 콜랩 노트북 밑에 2370에다가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뭔가 잘못 올렸으면 어, 저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업데이트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좀 더 기다려보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올리면, 같은 이름으로 뭔가가 바뀌면 업데이트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지 이게 바로 반응이 안 올 때가 있고,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뭐 이름을 바꿔서 다른 로 개수 말고 컬럼 개수. 여기 보시면 18번 셀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df.shape 이게 이제 로하고 컬럼 개수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뭐 컬럼 개수가 필요하면 첫 번째가 이제 로 개수고 얘가 이제 두 번째는 컬럼 개수 뭐 이렇게 되겠죠.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는 뭐 그래프 뭐 그려보고, 또 우리 뭐 했죠? 요를 우리가 했나? 수식으로 뭐 예쁘게 쓰는 것은 저번 시간에 연습해봤던 것 같은데,
그냥 텍스트를 쓸 때는 뭐 그냥 써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수식 문자로 이렇게 요 셋업 파이 psi 셋 요 피치로 이 각도들을 비행역학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글자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뭐 우리가 전류를 표기할 때 I라고 쓰고 뭐 전압을 쓸 때 V라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불러와서 뭐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뭐 쉽게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보면 이 데이터는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내 로컬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불러온 것이었고,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 다음에 해볼 것은 얘를 내 로컬 드라이브에서 부르지 말고 그냥 웹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 웹페이지 주소를 써주면, 그냥 링크를 써주면 그게 알아서 받아요.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은 명령이었는데 이 어떤 스탠포드의 어떤 웹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데이터를 받아보자. 그리고 이 데이터는 가서 살펴보시면 그 탭으로 분리된 어떤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컬럼들이 아까는 쉼표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얘는 탭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데이터가 그 파일이 그 웹페이지에 아직 있으면 지금 아직 있네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데이터가 442개가 있고, 그다음에 컬럼은 하나, 첫 번째 두꺼운 색으로 된 0, 1, 2, 3, 4 이거는 인덱스고 실제 데이터에 있는 건 아니고 그 인덱스를 그냥 표시를 해준 거고, 둘째 age부터가 이제 실제 그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에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11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밑에 요약해서 442개 로하고 11개 컬럼. 이 데이터는 보면 뭐 같아요? 여기 매 각 로가 어떤 환자의 데이터이고요. 보면 첫 번째 환자 같으면 59살의 환자고, 그다음에 성별은 남자고, 그다음에 BMI는 그거죠. BMI 우리 이거 뭐 하면 인바디 하면 나오는 거. 그러니까 BMI가 낮을수록 BMI가 뭐더라? 체중 나누기 키의 제곱이었나? 하여튼 그런 체중과 키와의 비 같은 그런 거였는데 그 BMI. 그리고 네 번째 컬럼은 그다음에 블러드 프레셔 혈압이고, S1부터 S6까지 6개는 어떤 피를 뽑아서 나온 수치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10개의 컬럼이 쭉 환자 데이터가 있고, Y는 뭐냐면 그 환자를 1년 동안 관찰을 해서 이 사람이 당뇨가 얼마나 1년 동안 발전을 했느냐, 안 좋아졌느냐를 수치화한 데이터. 그러니까 0번 환자 같은 경우는 151점, 그다음에 1번 환자 같으면 75점만큼 당뇨가 1년 동안 관찰했더니 증가했더라. 를 표시를 해준 데이터고, 그 보면은 3번 환자 같은 경우는 206만큼 했으니까 당뇨가 많이 안 좋아졌고, 뭐 그런 이제 1년 동안 환자 400명의 당뇨 데이터를 이제 추적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유명한 데이터인데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지금 보면 이건 1년 동안 추적을 해서 기록한 데이터잖아요. 처음에 10컬럼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010년에 건강검진해서 나온 데이터고, Y는 그 다음 해 2011년에 1년 동안 당뇨가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이제 살펴본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 처음에 10컬럼 지금 내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1년 후에 내가 당뇨가 얼마나 나빠질지를 예상하는 이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머신러닝에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이 환자의 피 뽑은 상태를 보고 이제 이게 당뇨에 굉장히 취약한 환자구나 아닌가를 이제 의사가 진단을 보통 하잖아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놓고서 얘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결국 하려고 하는 것은 내 지금 건강검진 데이터를 보고 내 1년 후에
내가 당뇨에 얼마나 이제 취약하겠는지를 예상하는 모델을 이제 만드는 뭐 그런 유의 문제에 이제 비교 자료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요거를 우리 이제 수업 마지막 부분에는 여기 10 슈퍼바이즈 러닝 요 부분에서 이쪽에서 이제 이런 이 데이터를 다루어서 그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데이터고 그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건 이제 뭐 프리딕션 모델, 뭐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 머신러닝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려는 거는 그 이전에 그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을 살펴보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요 밑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실행시키고 있는 이 셀은 뭘 한 걸까요? DF는 내가 지금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 그 환자 데이터고 DF하고 사각바라고 age라는 것은 그 나이만을 기록해놓은 첫 번째 컬럼이고 그다음에 이제 IDX, min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 펜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그거에 대한 걔를 다루는 함수들이 많이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중에 지금 몇 가지만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펜다스 매뉴얼 그때 우리 찾아보신 거 있죠? 여기 가셔가지고 파이썬 여기 보면 뭐 이런 설명들 온갖 군데 많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지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면 이거는 나이 중에 가장 인덱스 민이면 뭐 직관적으로 이제 가장 적은 데이터를 찾으라는 얘기 같네.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데이터 442명의 데이터 중에 나이가 가장 적은 환자의 데이터를 알려달라. 그러면 나이가 가장 적은 환자는 19살이었고 성별은 여자, BMI는 뭐 이 정도, 뭐 이런 이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매스 인덱스의 평균값, 넘파이에도 민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펜다스 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넘파이로 다시 가져오지 않고도 뭔가를 많이 해볼 수 있게 그 중간 귀찮은 과정을 많이 생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함수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BMI의 평균들, 440명의 환자의 평균들은 뭐 이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넘파이의 그 컬럼을 BMI 컬럼을 넘파이에 보내서 넘파이에서 민을 계산하는 같은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보면 뭐예요? 지금 그림을 띄워놓고 X축에는 혈압, 그리고 Y축에 수직축에는 BMI를 540명의 데이터를 동그라미로 다 스캐터 플롯을 한 거예요. 알파 0.5는 그 플롯의 뭐 점의 투명도 같은 거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보면 우리 뭐 이거 한눈으로 봤을 때 뭔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혈압이 높으면 BMI도 안 좋구나. 뭐 우리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을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혈압하고 비만하고 관련이 있고 BMI는 바로 비만을 알려주는 수치니까. 보면 이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뭐 선형적으로 비례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혈압이 높으면 비만하고 관련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대충 알아볼 수가 있죠. 우리가 나중에 머신러닝이나 이런 데서 살펴볼 것들은 이렇게 눈으로 이제 눈대중으로 살펴보는 이런 눈알을 굴려서 살펴보는 이런 건 아니고 좀 더 이제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겠지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데이터인데 여기 보면 제 웹페이지에서 어떤 제이슨 파일을 출력을 해 불러와서 DF에다 집어넣은 것이고 걔를 출력을 해봤더니 얘는 숫자도 아니고 뭔가 진짜 엑셀처럼
뭔가 스트링들이 들어있는 데이터인데, 첫 번째 컬럼에는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러면서 막 말이 쭉 나오는 그런 데이터가 첫 번째 컬럼. 이름이 스피치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 뭐 연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이 사람의 이게 사실은 정치인들의 연설문을 모아놓은 것인데, 첫 번째 데이터는 그 사람이 연설한 내용, 두 번째 데이터는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R은 이제 공화당, D는 민주당. 그러니까 연설문과 그 연설문이 어디서 민주당에서 나온 건지 공화당에서 나온 건지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몇 개예요? 지금 3,119개의 연설문을 이렇게 쭉 제이슨 파일에다가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 파일이고, 얘를 불러왔습니다. 불러와서 출력을 해봤는데 보면은 df parties, 그러니까 df parties는 이제 그거고, 어느 그 두 번째 컬럼이고, df speeches는 첫 번째 컬럼이고, 거기에 각각의 첫 번째 줄에는 맨 첫 번째 연설문이 공화당 소속이라는 걸 지금 출력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연설문을 그냥 출력을 해준 거고. 뭐 이런 텍스트 데이터들도 그냥 쉽게 불러와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도 그런 거 있죠. 신문 기사를 봤을 때 이 기사가 공화당의 그 기사가 공화당 성향을 가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기사인지 아니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기사인지, 그런 것들을 사람이 읽어보면 이제 글을 많이 읽은 사람, 정치를 잘 아는 사람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데이터는 어디에 써먹는 데이터였냐면, 그 사람이 그걸 판단하지 않고 신문 기사의 텍스트만 쭉 긁어왔을 때, 이 기사는 저쪽에 유리한 어떤 진보적인 성향의 기사구나, 보수적인 성향의 기사구나, 저 기자는 그러니까 저 기자는 보수적인 성향의 기사를 많이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짐작하기 위한, 예측하기 위한 그런 모델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었던 데이터고요. 이것도 저희가 이 마지막 시간 11번 언슈퍼바이드 러닝에서 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이걸 가지고 과제를 만들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기 말로 가면서 제가 점점 게을러져 가지고 못 만들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번에 불러올 거는 이미지 파일인데요. 저번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펜다스랑은 관련이 없고, 그 파이플롯에 이미지를 불러오고 뭐 저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걔를 사용을 했습니다. plt 파이플롯에 imread, 이미지 read라는 함수를 쓰고, 거기 똑같이 그 파일의 웹페이지 주소를 써주면 그 KHU라는 애의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게 돼요. KHU 출력을 해보면 숫자가 막 튀어나왔는데, 얘를 크기를 살펴보면 어디 갔지? 살펴보면 282 곱하기 550 곱하기 4. 그래서 첫 번째 282는 이 그림이 로 방향으로 282개의 로로, 픽셀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컬럼 방향으로 550개의 픽셀들. 그리고 4는 그런 282 곱하기 550개의 어떤 매트릭스가 4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 각각의 층은, 한 층은 빨간색 채널, 두 번째 층은 녹색 채널, 세 번째 층은 파랑 채널, 그리고 마지막 채널은 투명도 채널, 이렇게 해서 PNG 파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3차원 행렬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덱스, 그 마지막 인덱스는 그 RGB 알파 채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장이 되어 있고, 파이플롯의 이미지 리드를 사용하면 그냥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그 매트릭스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이플롯의 이미지 쇼는 그 개체를 집어넣으면 그냥 그 이미지를 출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뭐 타이틀 붙여보고 뭔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얘를 가지고 그러면 각각의 채널이 RGB 채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빨강 채널의 강도가 포함이 된 어떤 매트릭스겠죠. 빨간 채널 강도를 포함을 빨강 채널의 강도고 걔를 어떤 그레이스케일로 표현을 해달라고 하면 지금 이 이미지, 로드한 이미지에서 빨강 채널만 뽑아서 걔의 강도를 그레이스케일로 표현해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빨강색 성분이 어디 많냐면 여기 보면 우리 주황색 빛이 비추어지고 이런 부분에 빨간 성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주황색이 밝게 나타난 부분에 이 아래 그림에서 보면 지금 하얀색으로 빨간 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은 이제 0, 1, 2 세 번째가 이제 파랑이니까 파랑 강도는 그려보기 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늘에 이제 파란 게 많죠. 그러니까 이걸 그려보면 하늘 부분이 이제 하얀색으로 밝게 이제 강도가 크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알파 채널은 제 생각에는 다 그냥 불투명하게 똑같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 그냥 불투명한 알파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얘가 이제 빨강 채널이고 우리가 지금 간단한 이미지 처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흑백 카메라로 칼라 사진을 찍으면 결국에는 그 세 채널에 네 채널이 포함된 어떤 데이터가 한 채널로 이제 압축된다고 할까요? 차원이 낮아져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보통은 이제 필름에 따라 다르고 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그 차원을 낮춰서 흑백으로 만드는 모델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이 수식에 있는 것처럼 이 G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인텐시티를 의미하고 RGB는 각각의 이제 빨강, 초록, 파랑 채널의 강도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모든 픽셀에 대해서 이 계산을 해주면 빨간 강도에다 0.3 정도 곱하고 녹색 강도에다 0.6 정도 곱하고 파란 강도에다 0.1 정도 곱해서 더해버리면 그냥 숫자 하나로 되죠. 그 세 채널께 한 채널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걸 다 만들면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사람들이 흑백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칼라를 흑백으로 바꿨을 때 인식하는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짓을 해보면 첫 번째는 레드 채널을 첫 번째 걸로 GB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각각의 매트릭스 지금 R 채널, G 채널, B 채널 다 매트릭스잖아요. 282 곱하기 550짜리 매트릭스잖아요. 걔들을 그냥 다 매트릭스 합으로 해서 그레이스케일로 정의를 그 값에다 다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게 다고요. 별로 없죠. 오늘 실습에서 이 데이터 프레임 불러와서 이제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오늘 한 거랑 비슷한 거를 실습으로 할 텐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다섯 번째 오늘의 어사이먼트를 눌러보시면
됐어요. 열렸는데요. 콜랩으로 가져가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조교 있잖아요. 조준현. 걔가 야구 광인데 걔가 만든 과제예요. 저는 사실 야구 잘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넘파이 블로그 펜더스 열고 파일 플롯 열어서 이제 파일을 요 웹페이지에 가서 불러왔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위에 설명이 있지만 그 2018년에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의 투수들의 데이터인가? 뭐 그랬던 거예요. 투수들의 몇 명이에요? 55명 투수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해 놓은 파일입니다. 걔를 이제 불러 오셨고 거기 보면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제일 왼쪽에 투수 이름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어떤 팀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지? W는 이제 몇 번 이겼냐 그다음에 L은 뭐 패 같고 그다음에 뭐 ERA 같으면 뭐 자책점인가요? 평균 여기 있네 써 있네. 뭐 하여튼 이 컬럼들에 대한 설명들은 뭐 여기 팬 그래프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 설명들이 다 있는데 뭐 하여튼 그 투수들의 한 시즌 동안의 성적들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표예요. 그런데 이제 승률 그래서 결국 하려는 게 뭐냐면 싸이 영상이라고 그 한 시즌 동안 가장 잘한 뭐 1년인가요? 그걸 이제 조교한테 물어보시고 그 잘한 투수상을 주는 거예요. 투수상을 주는데 그 싸이 영상이라고 그 뭐 유명한 상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영예라고 하는데 그 상을 누가 받을 건지 예상해보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해보는 문제인데 싸이 영상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 여기서 문제에서 다 알려드리고 해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셔가지고 이 중에 누가 싸이 영상을 받을지를 예상하는 거고 그리고 뭐 2018년 데이터니까 실제 누가 받았는지 다 뒤져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맞는지 보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승률만 가지고는 이 투수가 얼마나 좋은 투수인지 알기 힘든 거예요. 많이 이겼다고 해서 좋은 투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그 타자들이 얼마나 잘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뭐 평균 몇 점을 이뤘고 여기 보면 ERA 같으면 평균 뭐 이 사람은 나와서 1.7 방어율이 얼마인데 방어율만 가지고 이제 이 투수가 얼마나 좋은 투수인지 알기는 보통은 방어율이 낮으면 좋은 투수지만 한화 같은 데서는 타자들이 엄청 못해가지고 방어율은 높은데 유현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투수인데도 방어율은 낮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뛴 타자들의 성적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 투수만의 어떤 점수를 이제 골라내는 그 방법을 여기 이제 FIP라는 인자로 만들어서 걔들을 이렇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보면은 HR은 홈런 개수, 베이스, BB는 뭐죠? BB가 베이스 온 볼스? 이게 뭐 그건가요? 449 같은 그런 건가? 뭐 하여튼, 그리고 IBB는 이제 일부러 인텐셔널 베이스 온 볼이라는 걸 봐서는 뭐 그런, 일부러 때려봤습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컬럼들이 위에 다 있어요. 보면은, IBB 다 있고, BB 있고. 컬럼을 골라와서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FIP라는 모든 투수들에 대해서 FI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적혀 있기를 Fielding Independent Pitching. 이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같이 뛴 타자들 말고 나 말고 같은 그 외야수라든지 나랑 같이 하는 수비들이 또 걔들이 잘하면 점수가 방어율이 좋기 때문에 그 투수 제외한 나머지 수비들의 그 성능? 그 점수를 좀 빼고 투수만의 점수를 이제 골라낸 게 FIP가 되는데 걔를 각각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보면 50명의 계산한 그래프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FIP가 가장 좋은 애는 마지막 투수, 뭐 루카스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점수가 안 좋은 투수인 것 같아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이니까 그렇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투수가 되는데 여기 보면 제이콥 드그롬 뭐 이런 사람, 블레이크 스네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낮은 이걸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IP를 계산해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건 뭐 그 메이저리그가 두 개의 리그로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개의 리그로 나눠진다고 해요. 내셔널 리그하고 아메리칸 리그로 나눠지는데 여기 보면 요 셀을 실행을 하시면 아메리칸 리그에는 이런 팀들이 들어가 있고 아메리칸 리그에 있는 팀 이름들 그리고 내셔널 리그에 있는 팀 이름들을 이렇게 리스트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데이터에 보면 이 팀 이름들이 다 있으니까 뭐 여기 보면 레드삭스, 트윈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요 로드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메리칸 리그에서 FIP가 가장 좋은 투수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아니고 가장 좋은 5명의 이름을 출력해주는 이건 뭐 사실 50명밖에 안 되니까 쭉 뭐 고르면 되지만 이제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뭐 코드로 만들어서 이 5개 가장 좋은 FIP를 갖는 양 리그에서 가장 좋은 FIP를 갖는 투수 5명씩 골라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매년 이제 싸이 영상을 이제 누구한테 주는데 싸이 영상 이제 스포츠 평론가들이 싸이 영상 예측하는 위에 있는 각 컬럼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이 싸이영 포인트라는 점수를 예측을 해서 계산을 해서 배가 이제 좋은 점수를 가지면 보통 그 점수가 좋은 사람들이 싸이 영상을 많이 가져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5명을 가지고 탐탱고 방식의 싸이 영상 포인트하고 싸이영 포인트하고 ESPN 방식의 싸이영 포인트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해봐서 그래서 각각 리그에서 누가 싸이 영상을 받을지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에 1명, 내셔널 리그에 1명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각각 55명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뭐 아메리칸 리그에서 싸이영 포인트 가장 높은 사람 내셔널 리그에서 싸이영 포인트 가장 높은 사람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근데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탐탱고 방법으로 두 번째 ESPN 방법으로 두 개 다 해보고 둘 다 똑같은지 아니면 뭐가 다른지 찾아보시고 여기 이 링크에 가시면 2018년에 진짜 누가 받았는지 나온다고 하니까 가서 여러분들 예상한 게 잘 맞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